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종종 가장 치명적인 파괴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장막이 됩니다. 단 50초. 시계의 초침이 채 한 바퀴를 돌기도 전에 이란의 최고 위급 지도자 50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화마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곳, 최고 지도자가 숨을 거둔 복합단지 바로 아래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지하 벙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기전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촉발시킨 가장 위험한 장소이자 이미 한 번의 끔찍한 타격을 입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낡은 격언에 기댄 이 결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판이었고 그들은 그 대가를 자신들의 목숨으로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대중에게 공개한 타격 영상은 현대전의 파괴력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자비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전이 시작되던 초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치밀한 계산하에 지하시설이 아닌 건물 상부만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새도 없이 벙커로 대피할 아주 짧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상에서 곧바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이 살아남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거대한 안도감이라는 착시 현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채 남겨진 그 깊고 어두운 지하 벙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일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무려 50대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라 약 100발에 달하는 고성능 폭탄을 그 지하 요새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부었고 철옹성 같았던 벙커는 단숨에 콘크리트 가루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벙커 하나가 파괴되었다는 물리적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은 이란의 모든 숨겨진 계획은 물론이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 벙커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과 상황들까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타격 직후 이스라엘군이 군사력을 과시하며 공개한 3차원 렌더링 영상을 보면 이 지하 벙커가 지상에 지어진 거대한 복합 단지보다도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규모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에 분주한 여러 거리를 지하에서 가로지를 만큼 넓게 뻗어 있었고 수십 개의 비밀 출입구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는 여러 개의 대형 회의실들이 거미줄처럼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은 이 거대한 지하 도시의 모든 구조를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벙커가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위치해 있는지, 전체 통로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심지어 내부에 위치한 수많은 방들의 정확한 좌표와 용도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벙커 내부의 차가운 벽면에 이란이 걸어두었던 체제 선전용 포스터들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의 동향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까지 완벽하게 침투해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가공할 만한 정보력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파괴의 이면에는 인류 전쟁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기만 전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이란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수동적으로 감시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 정보국이 매일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특히 이란 측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과 신호들에 집착하고 주목하는지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대방의 정보 수집 패턴을 역으로 이용해 이란 정보국의 두뇌에 아주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거짓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심층 취재를 통해 보도한 새로운 독점 정보에 따르면 에픽 퓨리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이 거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할 당시 그는 벙커가 아닌 지상 공간에 무방비 상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거물급 인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이 당장 오늘 밤 암살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첨단 전투기들이 이미 출격하여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란 측이 공격의 시작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치밀한 기만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들조차 그를 즉시 지하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일말의 위기감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심리적 기만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고 위층 사이에서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역할을 하는 핵심 군사 지휘소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위 지휘관들은 작전 당일 마치 세상에 아무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화롭게 가족들과 안식일 만찬을 즐기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란 정보국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동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군 지휘소라는 핵심 위치에 없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 당분간 어떠한 대규모 군사작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섣부르고 치명적인 단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출해낸 이러한 평화로운 위장술은 이란 최고 수뇌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작전을 기획한 자들이 의도하고 설계한 그대로 최고 지도자는 안전한 지상에 머물렀고 에픽 퓨리 작전의 첫 번째 타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정확히 찾아내어 파멸시켰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정보망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이 정교하게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린 물리적인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이용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전의 쾌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며 완전히 방심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현대전의 잔혹하고도 정교한 민낯이 전 세계 앞에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심리전과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은 이란 수뇌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란의 고위 지도자들은 이제 그 어떤 디지털 기기도 신뢰하지 못하는 극도의 편집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재적인 해커들과 사이버 부대가 자신들의 모든 통신망을 이미 오래전에 장악했고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마이크를 통해 가장 은밀한 대화까지 모두 엿듣고 있다는 뼈저린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식, 즉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은밀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아날로그적인 만남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하게도 이는 이스라엘 정보국이 가장 원했던 완벽한 표적을 그들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외무부 장관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이란은 겉으로는 매우 거창한 수사를 늘어놓으며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방어 능력이나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철통 보안이라고 믿었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들은 훤히 열린 공간에 전시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타격을 시작하는 정확한 좌표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하고 반복적인 치명적 실수들은 결코 단기적인 인명피해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체제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현재 이란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최고 지도자 공백 사태입니다. 국가의 절대 권력을 쥐는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그 막중한 자리를 채울 적임자를 찾지 못해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2명의 유력한 고위 성직자에게 최고 지도자 자리가 제안되었지만 그들 모두 이 엄청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가 탐내는 절대 권력을 포기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화려한 왕관을 쓰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암살 표적 1순위가 된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수락하는 그 누구에게든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야망조차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란의 권력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최측근 경호원들 중 누가 이스라엘에 매수된 첩자인지, 자신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최고급 방탄 차량의 어느 구석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신감이 테헤란의 수뇌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을 무심하게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정밀 정찰용 드론으로 보일 만큼 그들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감시의 그물망은 단순히 적의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적의 지휘체계 자체를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과대망상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아침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3건의 정밀 타격 작전을 통해 다시 한번 잔혹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하 벙커 파괴 작전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3명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머물고 있던 각자의 자택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암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전 최고 지도자의 안보 및 정보 분야를 총괄하던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실세 중 한 명이었으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배후에서 조종한 수많은 주요 사건들의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이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두뇌는 영원히 작동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혁명수비대의 전직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그가 자택에 평화롭게 머물던 중 타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이란 국영 매체는 그가 우연히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체면을 구하고 피해를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전 같은 매체가 최고 지도자가 복합 단지에 없었다고 거짓 보도를 했던 사실과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미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정보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국가의 선전 매체가 내놓는 성명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직접 지시하고 기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 인물이 끝내 추적당에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미국을 겨냥한 테러의 배후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단호한 원칙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사냥꾼을 자처하며 미국의 지도자를 노렸던 자는 결국 가장 비참한 사냥감의 신세로 전락하여 차가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은밀한 요새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동맹국들의 촘촘한 정보망은 그의 미세한 숨소리조차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려 했던 무모한 시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음을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의 가장 깊숙한 뇌관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지휘체계를 완벽하게 마비시킨 동맹군의 작전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공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적에게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고 연합군은 더욱 거대하고 근본적인 파괴를 향해 군사작전의 다음 단계를 속도감 있게 전개했습니다.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전쟁의 두 번째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적의 수뇌부를 와해시키고 이미 지상에 배치된 방공망과 탄도미사일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신속한 타격이었다면 이제 막을 올린 두 번째 단계는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조적 파괴 작전입니다. 연합군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란이 그토록 자랑에 마지 않던 탄도미사일과 무인 비행체를 끊임없이 찍어내던 거대한 군사산업 기반 전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동맹군의 지휘관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미사일 발사대나 이미 완성되어 창고에 쌓여있는 무기고를 파괴하는 1차원적인 전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무기 생산 사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조립 공장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핵심 부품 하나를 깎아내는 이름 모를 소규모 하청 공장들까지 모조리 정보국의 촘촘한 감시망에 포착되어 타격의 명부에 올랐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복잡한 비행 궤도를 제어하는 핵심 전자기판을 생산하는 은밀한 시설, 미사일의 외관을 덮는 특수 내열 합금을 제조하는 대규모 재련소, 심지어는 정찰용 무인기의 날개 조인트를 조립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외곽 공장들까지 모조리 파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 그들이 보유한 물리적인 무기를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래의 단 하나의 미사일이라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물질적, 기술적, 산업적 토대를 영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체해버리겠다는 미합 중국과 이스라엘의 확고하고 무자비한 의지의 웅장한 표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던 적의 거대한 군수 공장 톱니바퀴들이 연합군의 정밀 타격 아래 하나둘씩 멈춰서며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숨 막히는 압박 작전의 경이로운 결과는 작전 개시 불과 며칠 만에 명확한 수치로 증명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부사령부의 공식적인 전과 발표에 따르면 작전이 시작된 첫날 이후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 시도는 무려 90%나 수직으로 급감했고 골칫거리였던 무인 비행체 공격 역시 83%라는 압도적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중동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주변국들을 위협했던 죽음의 비행체들이 이제는 동맹군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 앞에서 가을철 추수기의 밀밭처럼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전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원동력은 바로 적의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연합군의 절대적인 공중 우세입니다. 이제 이란의 잿빛 하늘은 더 이상 그들의 무인기나 미사일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미합 중국 공군의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이스라엘군의 주력인 F-16 전투기들이 거대한 편대를 이루어 어떠한 지대공 위협이나 방해조차 받지 않고 적의 깊숙한 내륙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텅 빈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질주하듯 적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 지상에 숨겨져 있던 미사일 발사대가 눈에 띄는 즉시 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하여 흔적조차 없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겹겹이 구축했던 적의 방공망 시스템은 연합군의 경이로운 첨단 전자전 장비 앞에서는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무기력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예리하게 감시해야 할 적의 레이더망은 연합군의 전파 교란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고 지상 통제소와 일선 부대 간의 통신은 완벽하게 단절되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하늘의 방어를 책임지던 적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을 그저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반면 연합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통합되고 조율된 방공 네트워크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중동의 험준한 하늘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이 거대한 전장 시스템은 적에게 단 1초의 회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현대전의 핵심인 군사기술력과 정보자산, 그리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작전 수행 능력에서 벌어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격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웅장한 전쟁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은 적이 다시는 무기를 들고 일어설 수 없도록 국가 방위 산업의 모든 근육과 뼈대를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는 철저하고 치밀한 해체 작업으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공중과 지상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파괴의 폭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가운 바다 위로 그 매서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군이 적의 공군력과 방위 산업 시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란 수뇌부는 대외적으로 매우 오만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방송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들은 이 참혹한 전쟁을 기나긴 소모전으로 끌고 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꽤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 고위 지도부 인사들을 암살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을 것이며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결국 막대한 전비 지출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감과 기나긴 전쟁의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군중의 의지와 엄청난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벌어진 참혹한 결과는 그들의 헛된 망상을 차가운 심해 속으로 영원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과 동맹군 함대는 적의 핵심적인 해상 전력을 향해 무자비하고도 정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과거의 제한적인 군사 작전들이 단지 적의 함정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고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작전의 목표는 완전한 절멸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단 며칠 만에 무려 30척이 넘는 적의 핵심 군함과 주요 군사 목적의 선박들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불타오르며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극적인 장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양을 누비던 거대한 항공모함의 크기에 필적하는 적의 대형 무인기 모함이 맞이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원래 평범한 상업용 화물선이었던 이 거대한 배를 이란 군부는 수많은 해상 무인기를 동시에 띄워 올릴 수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은밀하게 개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해상 플랫폼을 자신들의 막강한 해상 통제력과 비대칭 전력의 상징이라며 주변국들과 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과시해왔습니다.
초기 교전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고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데 그쳤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미합중국 중부사령부가 새롭게 공개한 고화질 교전 영상은 모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때 적의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이 거대한 해상 구조물은 맹렬한 화염에 휩싸인 채 뼈대만 남은 모습으로 타들어갔고 이제는 30척의 다른 침몰 선박들의 잔해들과 함께 어둡고 차가운 페르시아만의 해저면에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해상 전력의 소멸은 적이 굳게 믿고 주장하던 소모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현실을 도외시한 허황된 논리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은 적의 이러한 치명적인 오판을 향해 매우 단호하고도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는 적이 동맹국의 정치적 인내심이나 첨단 탄약의 보유량이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파멸적인 오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동맹국의 전쟁 수행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철처럼 굳건해지고 있으며 초기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함에 따라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속도와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자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병력과 지휘관들이 더욱 뜨거운 결의와 냉철한 분노로 이번 임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맹국의 군수 지원 능력은 적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병기창에서 쏟아져 나오는 첨단 유도 무기와 파괴적인 폭탄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내내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물처럼 전선으로 끝없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지금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 세계가 경이로움 속에서 목격하고 있는 압도적인 화력의 비비조차 동맹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군사 전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본격적인 파괴는 이제 막 그 무서운 서막을 올렸을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중동 지역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추가적인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항모 전단 등 공중 및 해상 전투 자산들의 규모는 지금 당장 적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전력의 몇 배에 달하는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닌 외과 수술과도 같은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과 미합중국 군대의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군수 지원 능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적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그리고 반격을 시도할 아주 작은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다루는 군사적 우위를 넘어선 절대적인 지배력의 웅장한 과시이며 감히 소모전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꺼낼 수 없게 만드는 철저하고 완벽한 압살의 현장입니다. 적의 군사적 저항 의지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쇄한 동맹군의 압도적인 힘은 이제 전장의 차가운 강철과 화약을 넘어 적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인간의 마음과 외교의 무대로 그 치명적인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숨막히는 군사적 압박과 정권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는 균열의 징후들은 현재의 무너져가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공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텔레비전 화면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위성 전파를 통해 적의 최전선에서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군인들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경찰 병력 전체를 향해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매우 강력하고도 역사적인 직접 호소를 타전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자신들의 진정한 조국과 억압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어서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바로 지금 도래했음을 천명했습니다. 미합중국은 낡은 이념을 버리고 돌아서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절대적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수뇌부를 맹종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자비도 없는 확실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냉혹한 최후 통첩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심리전은 단순히 총을 든 군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화려한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이란의 모든 엘리트 외교관들을 향해서도 망명을 요청하고 체제 전환에 동참하라는 미국 최고 군 통수권자의 단호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선전선동이 아닙니다. 과거 1월에 발생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전국 당시 유럽에 주재하고 있던 2명의 이란 고위 외교관이 주저없이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했던 역사적인 선례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낯선 땅에서의 망명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부패한 정권이 결코 오래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냉철하고도 정확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맹군에 가공할 만한 정밀 폭격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밤낮 없이 강타하고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거나 암살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란의 외교관들과 엘리트 관료들은 과거 스위스로 향했던 두 외교관과 정확히 똑같은 고민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자들조차 침몰하는 거대한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릴 준비를 남몰래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적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빈약한 정통성을 감추고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맹목적인 적개심을 외부로 돌리는 위험한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합 중국뿐만 아니라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지역의 평화로운 이웃 국가들을 향해서도 수많은 탄도미사일의 0점 조준을 맞추어 놓고 끊임없이 무력 시위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동맹군이 이번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달성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던 거대한 테러의 기반을 산산조각 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란에 억압받는 국민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자유세계의 번영을 직접 목격한 엘리트 외교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지닌 엄청난 문화적 유산과 경제적 잠재력이 소수의 극단적인 권력자들과 군벌들의 광기 어린 무기 개발 야욕 때문에 철저하게 낭비되고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현실을 뼈저리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의 망명 촉구와 체제 전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선언은 바로 이러한 내부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오랜 체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끄집어내는 완벽한 외교적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제3국으로 도피하여 조국의 붕괴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결정적인 내부 기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체제 붕괴를 내부에서부터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결코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정권의 완전한 도덕적 파산과 시스템의 붕괴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고도의 정보, 심리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며 총구에서 불을 뿜는 화려한 전투기의 굉음 뒤에는 이처럼 적의 심장을 소리 없이 옥죄어 들어가는 차갑고도 정교한 외교전이 거대한 교향곡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의 최고 지도부가 텅 빈 벙커의 잔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헛된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그들의 발밑을 오랫동안 지탱하던 절대 권력의 기반은 바로 자신들이 억눌렀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군사작전과 외교적 압박,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하고도 절대적인 명제가 존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파를 초월하여 미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인 5명의 대통령들이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온 단 하나의 붉은 선. 그것은 바로 이란 정권이 그 어떤 경우에도 파괴적인 핵무기를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란의 고위 관료들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감시망 앞에서는 늘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오직 평화적인 민간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미소 지으며 전 세계를 기만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행동과 깊은 지하 시설의 움직임은 그들의 거짓된 말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진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대한 군사작전이 발발하기 전 양국의 긴장된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미국의 고위 협상가의 증언은 전 세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의 생생한 회고에 따르면 첫 협상 자리에 나타난 이란의 핵심 대표단은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조차 없이 자신들이 이미 60% 농도로 고농축된 우라늄 460kg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평화적인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 치명적이고도 비정상적인 수치는 단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이면 언제든지 완벽한 무기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려 11개의 치명적인 핵폭탄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끔찍하고도 가공할 만한 분량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모든 감시와 엄격한 통제를 비웃으며 11개의 핵폭탄을 당장이라도 제조할 수 있는 문턱까지 도달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협상의 무기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적의 숨통을 조이고 우라늄 농축의 근원적인 기반과 산업시설 자체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절박한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불씨를 가장 압도적이고 자비 없는 힘으로 짓밟아 꺼버려야 하는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평화협정과 기만적인 미소 뒤에 숨어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적의 거대한 지하 벙커와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무기들의 앙상한 잔해 위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새로운 글로벌 안보의 질서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숨죽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결코 비겁한 타협이나 독재자의 거짓된 약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거대한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는 단호한 용기와 굽히지 않는 강철 같은 결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영원한 진리를 이번 전쟁의 참혹하고도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웅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장엄한 교훈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넣고 있습니다.